이번 강좌에서는 이동, 복사, 회전하기 명령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명령어는 move, copy, rotate라고 하고요. 이 명령들의 지정 아이콘은 상단 리본 메뉴의 수정 파트 쪽에 있습니다. 화살표를 지각 방향으로 이렇게 크로스 시켜 놓은 아이콘이 이동 명령이 되겠고요. 그 밑에 원 하나가 두 개로 변경된다 라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아이콘이 복사, 그리고 이동 명령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이 회전 아이콘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몰아서 안내해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명령들은 실행을 함에 있어서 매우 유사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전체 작업 프로세스를 보았을 때 이 셈 명령은 본연의 명령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대상 객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상 객체라 하면 당연히 제가 복사, 이동 또는 회전을 하고자 하는 객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객체를 선택할 때는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 여러 개의 객체를 다중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선택이 다 되면은 엔터를 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 또한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선택된 객체를 이동, 복사, 회전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값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첫 번째로 기준점을 지정을 해준답니다. 기준점을 지정을 해주고 그 기준점에 준한 상대값을 입력하여 원하는 미션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미묘한 연관관계를 잘 인지하시면서 명령을 학습하신다면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한 개념 정리에 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명령 같은 경우에 커맨드 라인에서 어떤 수치값을 요구하는지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신다면은 실수할 확률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 좌표 체계에서 말씀드렸던 각도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각도와 관련한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퀄 제로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 값이 형성이 된다라는 점 잘 유념을 하시면서 수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기, 복사하기, 회전하기 명령이 끝난 다음에는요, 제가 이전 강좌에서 좌표 체계와 선 그리기 강좌에서 각도 진행 방향과 관련한 것, 상대 극좌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각도 연산이 어려워서 작업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점검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조금 고민을 하셨거나 힘들어 하셨던 부분, 궁금증으로 남겨놓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강 파일을 여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로테이트, 카피, 무브라고 제가 명령어를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명령어의 앞 글자 대문자로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대문자는 이 명령어의 단축키를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move 항목으로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선이 그려져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move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동하기 명령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눈금을 숫자를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요, 이 직선을, 이 선분을 오른쪽으로 50만큼 이동하고자 하는 것이 원하는 바입니다. 들어갈까요? move 명령은 요 아이콘이 move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move 명령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커맨드 라인 보십시오.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하십시오 라는 의미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선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커맨드 라인에선 다시 한번 객체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객체, 더 선택할 객체가 있으면은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선 요 선분을 그냥 50만큼 이동하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러면은 더 선택할 객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엔터를 쳐서 캐드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기준점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여라 라는 값을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필수적으로 등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은요, 아무 점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아무 점을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CAD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을 하죠. 객체의 오스냅 포인트를, 인지하기 좋은 오스냅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오스냅에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 객체도 없는 허공을 임의로 클릭하는 경우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은요, 객체의 끝점 윗부분에 이 엔드 포인트를 제가 기준점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클릭하면은요, 커맨드 라인에서 두 번째 점 지정해 달라고 합니다. 중괄호 내용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점 지정해 달라고 그럴 때 마우스를 이동해 가지고 원하는 곳에 클릭해 주셔도 되겠고요. 근데 원하는 곳에 이렇게 클릭한다라는 것은 수치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니까 정밀한 오토캐드 작업을 할 때는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겠죠. 컨트롤 Z에서 다시 원위치 시켜주고요. move 명령, 이번에는 단축키 M 치시고 엔터 해서 move 명령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시는 move, copy, rotate는 수정 명령 중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요. 단축키를 꼭 암기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객체 선택 엔터 해주시고요. 기준점 다시 위에 끝점 클릭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점 지정 또는 이렇게 나오네요. 두 번째 점 지정해 주시면 돼요.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했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상대 좌표나 상대 극좌표 혹은 마우스 커서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50만큼 간다 그랬잖아요. 골뱅이 50,0 하셔도 되고 골뱅이 50 각도 마크 넣으시고 0 입력해 주셔도 되겠고요. 저는 그냥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직교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위치시켜 놓고 길이값 50 엔터 해서 원하는 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50으로 이동한 거 확인되셨나요? 자,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엔터 쳐서 move 명령 실행, 단축키 M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객체 선택해 주시고 엔터. 이번에는 상대 좌표로 가볼까요? 골뱅이 150,0 엔터. 확인되셨나요?
다시요. 선택하시고 엔터. 이번에는 기준점을요. 중간점으로 잡아볼게요. 중간점으로 잡아도 결국은 동일한 효과를 낳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으로 100만큼 가볼게요. 상대 극좌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골뱅이 길이값 100, 각도 마크 놓으시고 왼쪽 9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180 엔터. 그렇죠? M 치고 엔터. 객체 선택하시고 객체 선택 또 있습니까? 무브가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요. 이게 다예요. 엔터를 쳐서 알려주시라는 얘기예요. 5스냅을 직접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허공, 맨 바닥에 5스냅에 간섭받지 않는 임의의 영역에서 적당한 곳에다가 클릭해서 기준점을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방향을 원하는 쪽으로 진전을 시켜주신 다음에 50 엔터. 자, 이번에는요, 이 아이를 갖다가 원래의 위치, 0의 위치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move, M 치고 엔터. 객체 선택해 달라고 하고 있네요. 객체 선택해 주시고 또 객체가 있습니까? 객체 선택해 주십시오.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아니요, 나는 객체를 다 선택했습니다. 라는 경우니까 엔터 쳐서 사인 주시고요. 스냅 포인트를 5스냅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기준점을 찍어줘도 되고요. 이번에는 객체가 없는 임의의 여백 공간에 5스냅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주목적이겠죠. 적당한 곳에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셔서 기준점 찍는 부분을 대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요. 길이 값은요. 마이너스 50이에요? 50이에요? 왼쪽으로 50이죠. 엔터 해주시면은 원래의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윗부분도 마찬가지예요. move, M 치고 엔터. 객체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중간점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로 200 엔터. 확인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거꾸로 갈게요. 엔터. 엔드 포인트 찍고 100만큼 아래쪽으로. 무브 명령의 기본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조금 전에는 이미 수치값, 원하는 수치값을 입력을 한 경우겠고요. CAD에서는 수치값을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브 명령을 실행함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치값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5스냅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구간만큼 이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수평선이 있고 수직선이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네요. 이 수직선의 끝점을 이 수평선에 정확히 직교하는 위치에다가 이동시키겠다라고 할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move 명령 M 치고 엔터 해주시고요.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객체 이 아이를 클릭해 주시고 엔터.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의 끝점이 요 아이의 중간점 쪽으로 직교하게끔 정확하게 맞닿게끔 하는 것이 이 명령 단계에서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기준점이 이쪽에 붙으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요, 기준점이 이쪽에 붙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AD에서 기준점 지정해 달라고 할 때 이 아이를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점 지정할 때 이렇게 5스냅 이용해서 직교 마크 아이콘 뜨는 거 확인되시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move 이쪽 선분 클릭해 주시고요. 아까 수치값을 입력을 할 때는 5스냅 포인트를 어디를 찍든지 기준점을 어디로 찍든지 심지어는
허공을 기준점으로 찍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 끝점이 이 끝점에 붙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원하는 기준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준점,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클릭해서 명령을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사각형 모양이 있고요. 그 사각형 모양의 좌측 하단 꼭지점이 세로선분의 위쪽 끝점에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각형 도형을요, 가운데 선분의 위쪽 끝점에 좌측 하단 꼭지점이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이동 명령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명령 단축키 M 치고 엔터 해주신 다음에요. 객체를 각각 클릭 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드래그 하셔가지고 사각형 한 번에 선택하시고요. 객체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기준점 찍어달라고 커맨드 라인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 꼭지점, 사각형의 좌측 하단 꼭지점이 이 가운데 선분의 위쪽 끝점에 위치해야 되니까 기준점은 2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점은 엔드 포인트. 이렇게 해서 이동 명령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복사 명령입니다. 카피, 단축키는 CO가 되겠고요. 이 카피 명령은 무브 명령을 수행하실 수 있다라 그러면 손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카피 명령과 무브 명령은 동일한 절차를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단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한 거겠지만은 무브는 원본 객체가 지정된 위치만큼 이동을 하는 것으로 모든 미션이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카피는요, 원본 객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요, 원하는 거리만큼의 새로운 복사본이 하나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무브는 이동 명령, 무브 명령이 실행이 된다면 명령이 자동 종료가 되는데, 카피 같은 경우는 복사가 하나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명령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리값, 새로운 조건값을 제시를 하면은 계속 복사가 다단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본 객체를 오른쪽으로 50만큼 이동한 거리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객체 선택 해주시고 엔터. 기본점, 기준점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버전에 따라서 좀 상이한데 지금 여기서는 기본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엔드포인트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상대 극좌표나 상대 좌표 입력하셔도 되지만 마우스 커서 직교인 상태에서 오른쪽 걸어주시고 50 엔터. 새로운 사본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사본이 하나 완성이 됐는데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명령이 종료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 지점을 다시 한번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100을 입력하고 엔터 쳐봤는데요. 확인되셨나요? 새로운 객체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엔터 치시면 명령 종료 되겠고요. 다시 엔터 쳐서 카피 명령, 마지막에 생성된 객체 선택, 엔터, 클릭, 허공을 클릭했습니다. 오른쪽으로 150, 엔터, 250 구간에 복사가 되었습니다. 100이라는 새로운 수치값을 입력해주고 엔터 했더니요, 뒷부분으로도 복사가 되었네요. 50 입력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엔터 쳐서 명령 종료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카피 명령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사 명령, 이번에는 CO 치고 엔터.
가로선분 0의 위치에 있는 가로선분을 순차적으로 50, 100, 150, 200, 250만큼 복사해 보겠습니다. 객체 선택하시고 엔터. 임의의 스냅 포인트를 찍으셔도 무방하겠고요. 저는 이번에는 오른쪽에 일체의 5스냅에 간섭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 적당한 곳에다가 이렇게 클릭하고 마우스를 위로 걸어준 상태에서요. 원하는 수치만큼 한 번에 하나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원하는 개수만큼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엔터, 100 엔터, 150 엔터, 200 엔터, 250 엔터 쳐서 마무리. 카피의 기본 명령 수행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쪽 화면을 보시면은요, 원본 객체가 있고요. 왼쪽으로 50만큼 유격을 두고 복사본이 하나 생성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50의 간격을 유지한 채 복사본이 생성이 되게끔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작업을 그대로 아랫부분에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거리 값이 50인데요.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준점 찍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점 찍어 달라 할 때 좌표 값을 50을 입력을 해 버리면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게 주의하셔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원본을 복사를 한다라고 할 때 복사되는 객체와 원본 객체와의 거리의 기준은 동일한 점과 동일한 점,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위치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본 객체를 기준으로 오스냅을 어디를 찍으셔도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좌측 하단 코너점을 기준점으로 찍었다라고 하면은 복사본의 동일한 지점, 이 좌측 하단 꼭지점과의 거리가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리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에서 두 번째 점까지의 거리는 10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 명령 실행하고요. 객체를 드래그해서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기준점을 인지하기 좋게 좌측 하단 코너점 제가 찍었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신 다음에 50이라는 거리 값은 두 객체와의 유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50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U 치시고 다시 이전 단계로 복원하신 다음에 정상적인 거리값 100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커서 위치시키시고 100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 하면은 보시는 것 같은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위치까지의 거리값을 입력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선분이 있고요. 선분의 위쪽 끝점에서 사각형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형국입니다. 밑에 move 명령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 아이를요. 사각형의 좌측 하단 코너점이 여기 붙게끔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아이콘 클릭, 객체 전부 다 선택, 엔터. 기준점 찍어주시고요. 이 기준점이 여기에 그리고 여기와 여기까지 엔터 쳐서 명령 종료 하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복사 명령이었고요. 로테이트 명령 같은 경우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move copy 명령과 마찬가지로 객체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찍는 과정까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기존의 명령, move, copy 명령과의 차이점은요. 거리값을 주는 게 아니라 회전값. 당연히 로테이트가 회전하기 명령이니까요. 회전값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회전값을 줄 때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값만 입력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전하기 명령, 로테이트 명령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move 명령 옆에 요 아이가 회전 아이콘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객체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요 가로등 모양의 형상을요.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시키고자 하는 게 원하는 바입니다. 객체 선택 따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전체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객체 선택이 다 되었으면은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해 주시고요. 기준점 지정을 무브나 카피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오스넷 포인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어느 곳이나 찍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회전하기 명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각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 한번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제가 이 가로등의 바닥 부분 여기를 기준점으로 클릭했습니다. 회전 각도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45도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자 하는 게 제가 원하는 부분이니까 45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회전 명령 실행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R5라고 했죠. 로테이트의 앞 두 글자 R5 되겠습니다. 암기하도록 하세요. 엔터. 객체 선택해 주세요. 물체 전체 선택해 주시고 엔터. 기준점을 지정하십시오 라고 사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를 돌릴 건데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 선분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45도를 돌리겠습니다. 중간점을 중심으로 45도가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기준점 지정해 주시고요. 45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5를 입력을 하려고 했더니요. 커맨드 라인의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회전 각도 지정 또는 대괄호 복사 참조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무엇이 있나요? 중괄호. 중괄호는 현재 이 명령 단계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CAD가 제공하는 데이터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최초 데이터 값은 CAD가 지정을 해주지만 조금 전에 회전 명령 진행을 할 때 이 중괄호 값은 사실은 0이었거든요. 최초의 CAD가 0이라는 값을 제시를 했었는데 제가 45도를 돌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괄호 안에 45도라는 수치가 업데이트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네요. 똑같이 45도 돌릴 거거든요. 커맨드 라인에 45 입력하고 엔터 치셔도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에 이미 기본값이 45도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45 입력하실 필요 없이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치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십시오. 엔터. 확인되셨나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45도가 돌아갔어요. 왼쪽에 있는 아이랑 최초에 했던 아이랑 위치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틀려지냐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볼까요? 사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하늘로 떴죠? 다시 갈까요? 로테이트 명령 RO 치고 엔터. 객체를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 엔터. 이번에는요,
위에 끝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기준점으로. 기준점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45도 엔터 하면은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세요. 엔터. 확인되셨나요?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엔터 쳐서 로테이트 명령 시작. 이 아이를 드래그해서 선택 완료 하신 다음에 엔터 쳐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위에 허공을 한번 찍어 볼게요. 허공을 기준점으로 클릭하면은요. F8번 직교 기능 제가 잠깐 해제하면은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되셨나요? 자, 45도 동일한 각도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서 로테이트 명령 다시 실행해 주시고요. 클릭, 드래그 해서 이 아이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의 끝점을 기준점으로 선택. 마이너스 45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5 엔터. 당연히 시계 방향으로. 다시 클릭,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기준점을 이쪽에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45도 엔터.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로테이트 명령 객체를 선택해 주고 기준점을 찍어 주는 것까지는 카피 명령, 무브 명령과 동일한데 거리 값을 주는 게 아니라 각도 값을 준다라는 거. 각도 값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은 양수, 시계 방향은 음수로 기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과정에서 각도, 내가 원하는 각도 값을 도출을 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전 강좌에서 그런 경우에 각도 값을 계산하기가 힘드시면은 제가 무브 카피 로테이트 강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제를 제가 여기다 복사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확대를 해 보시면은요. 자,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을 그리려고 했는데요. 자, 각도 값을 여기가 60도인 건 아는 거예요. 여기가 60도인 건 아는데 라인 명령을 그리면서 0도 부분에서 이쪽까지의 각도 값을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전제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아이를 갖다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갖다가 요쪽 방향으로 60도만큼 이동하면은 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보세요. 각도 클릭 쭉 뽑아내면 여기 60도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봅시다. 회전하기 명령 선택해 주시고 객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엔터. 기준점 당연히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쵸?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60만큼 이동해 주면 되는 건데요. 로테이트는 회전하면 원본이 회전을 지정해 준 각도만큼 이동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원본의 위치, 원래의 위치에서 이동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회전 각도 지정 커맨드 라인에서 한 박자 쉬시란 얘기죠. 잠깐만. 회전 각도를 그냥 생각 없이 지정하면은 원본 객체가 회전된 각도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니 입력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자,
또는 대괄호 옵션으로 가라는 거예요. 대괄호 옵션으로 갔더니 복사 참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복사일 것 같죠? 카피 눌러주시고요. 됐습니까? 카피 옵션이 지금 하위 옵션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커맨드 라인 잘 보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이동하면 되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60도 이동해야 되니까 양의 방향이 아니고 음의 방향으로 숫자를 입력해 줘야 돼요. 마이너스 60 엔터. 정리되셨나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평행사변형을 그리려고 이 디귿 뒤집어 놓은 형상을 쫙 그렸는데요. 이 아이를 그리려니까 여기 각도 값을 어떻게 지정해 줘야지. 여기서 사실은 요 선분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도는 요 각도 값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잔 말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본객체는 아니네요. 이 밑에 요 선분이 길이값이 동일한데 45도만큼 회전이 된 위치에 이렇게 위치하는 상황이잖아요. 회전 명령 실행해 주시고 객체 선택 오케이. 이 아이 엔터. 기준점 지정할 때는 위치에 대해서 조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죠. 여기나 허공을 찍거나 다른 객체 오스냅을 찍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않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쪽 끝점 엔드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클릭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요쪽으로 45도예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당연히 양수 입력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45도 덜컥 입력해 주면은 이렇게 돼버리고 원본 객체는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사에 C 클릭해 주신 다음에 45 입력해서 엔터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시면은요, 이 별 모양의 끝은 전부 다 36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선 그리고까지는 제가 진행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나머지 아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값이 36도라는 것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로테이트 명령 실행해 주시고요. 먼저 이 아이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은 이쪽으로 갈게요. 자, 원본 객체의 위치에서 시계 방향으로 36도만큼 회전을 해야 하므로 음수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36도만 입력해 버리면 이 원본 객체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사 옵션, 현재 지금 이 명령 단계에서 또 다른 명령 옵션의 가지수를 열거하고 있는 대괄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복사를 실행을 해 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36 엔터 해주시면은 작업이 되겠네요. 선분과 선분을 이어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회전 명령을 가지고 바로 복사 옵션을 적용을 해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똑같은 객체를 그 위치에 똑같이 복사를 하고요. 복사된 마지막에 그 객체를 마이너스 36도만큼 회전해도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복사하기 명령 이용해서요, 원본 객체 클릭해 주시고요. 엔터. 기준점을 제가 이쪽 끝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요, 두 번째 점 지정해 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위치에 그대로 복사를 하고자 할 때는요, 기준점을 찍은 다음에 그
똑같은 위치, 기준점으로 찍었던 그 점을 다시 두 번째 점으로 찍고 엔터를 쳐주시면은요, 그대로 복사본이 겹쳐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은 선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두 개의 선이 똑같은 길이 똑같은 각도의 선 두 개가 겹쳐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그림 객체를 마이너스 36도 회전시키면은 되겠지요. 로테이트 명령 실행해 주시고요. 객체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버리면은요, 여기 포개져 있는 선분이 두 개 다 선택이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안 되고 위에 마우스 커서 살포시 놓으시고 클릭해서 한 개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객체가 두 개 이상 포개져 있을 때 그 위치를 클릭을 하면은요, 가장 마지막에 생성된 가장 위에 있는 객체가 선택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객체 선택했으면은 엔터, 기준점 찍어달라고 할 때 당연히 오른쪽 끝점 클릭해 주시고요. 각도 값은 마이너스 35 엔터. 이거 뭐가 좀 잘못됐네요. 어쨌든 원리는 이렇게 되는데요. 선이 잘못 그려졌든지 아니면 제가 실수했나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값을 입력을 잘못했나 보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트 클릭 엔터, 기준점 찍어주시고 각도 값은 마이너스 36 엔터. 아, 이제 제대로 맞았네요. 아마도 조금 전에 제가 36 대신에 35를 입력을 했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별 모양 마무리 했고요. 자, 여기 보십시다. 제가 약간의 코멘트를 달아놨네요. 우측면에서 수평선 작도 후 회전, 오스냅 이용하여 선분 연결, 복사하고 회전한 후 이동.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이동하기, 복사하기, 회전하기 명령을 전부 다 배우신 상황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트레이닝을 해보거라 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라인 명령 이용을 해서요, 우측에다가 오스냅 포인트 이용해서 시작점 찍어주시고요. F8 눌러서 직교 활성화 시켜주신 상태에서, 자, 길이가 30인 선분을 하나 그려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명령 R로 치고 엔터, EI를 선택하신 다음에 객체 선택 완료 메시지 엔터 쳐서 전달해 주시고요. 캐드한테. 자, 기준점을요, 보세요. 요쪽 코너점 클릭해 주시고 각도는요 45도 되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미션 그렸고요. 우측면에 수평선 작도 회전. 2. 오스냅 이용하여 선분 연결. 자, 무슨 얘기냐? 라인 명령 이용을 해서 굳이 90도 회전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오스냅 클릭, 오스냅 클릭 해가지고 뾰족한 형상을 완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복사해서 회전해서 갖다 붙여, 그런 뜻이야. 가볼게요. 실제로 지금 이 방식이 여러분들이 캐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응용해서 적용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고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사하기 이용을 해서요, 내가 들러붙여줄 요 아이를 일단 적당히 안전한 구간에다 이렇게 복사.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위쪽에 이렇게 붙으려면 90도 회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테이트 명령 선택, 기준점 적당한 곳에 찍어주고 각도 90도 엔터. 됐죠? 무브 명령 이용을 해서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 엔터, 기준점 찍어 주시고 이 기준점이 여기에 들러붙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무브 카피 로테이트가 융합이 돼서 작업이 된다 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패턴,
프로세스에 대한 거는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실제 도면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요. 복사 이 아이를 선택을 합니다. 윈도우 오른쪽 드래그 이용해서 두 아이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 엔터 쳐서 마무리 로테이트 R로 치고 엔터 한 다음에 이 아이를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기준점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를 찍으시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오른쪽 끝점 찍어 볼게요. 180도 엔터 뒤집힌 거 확인되셨죠? 무브 이 아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엔터 이 아이를 여기다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만약에 꼭지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작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험이 쌓이면은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점은 여기를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move, copy, rotate 명령 점검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rotate 명령을 이용을 해서 도형을 작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점검해 드렸습니다. 본 강좌의 내용 잘 복습을 하시고요. 반복 연습하시면서 완벽하게 개념 정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